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 출범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수산물 유통 업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무산 이후 달성군이 가창면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개장 이후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해 왔는데요.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전환키로 한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2022년 기준 연간 농수산물 거래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국 34개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서울, 가락, 강서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직영사업소가 운영을 맡다 보니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범 시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락, 강서, 구리 도매시장에 비해 대구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에 대구시가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로 전환키로 했는데 지난 28일 공사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도매시장 관리 운영, 법인과 중도민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기존 업무와 함께 농수산식품 유통 구조 개선, 학교 급식 관련 농수산식품 유통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도 맡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구시 직영체제로는 할 수 없었던 이마켓플레이스 사업,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번 공사 설립은 도매시장을 시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다가 지방공사로 관리 주체를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는 12월 초 공사 사정을 비롯한 임원을 공개 모집하는 등 공사 설립을 위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정원 68명 중 현재 근무 중인 공무직과 주차관리원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직 29명, 무기계약 13명 등 42명을 내년 중 위탁 채용하거나 공개 모집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서울의 확장으로 메가시티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현실로 다가왔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울경 광역경제권 도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전 과정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일단 2029년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조기 개항을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직항 노선을 이용해 부산을 직접 찾는 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도심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부산형 급행철도, 즉 VTX 추진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명지와 하단, 북항, 센텀시티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4조 7,600억 원을 투입해 54km 구간에 7개 역을 설치해 AI 기반 자율주행 수소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서 부상권을 빠르게 잇는 획기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15분 생활권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교통 인프라까지 확충되면 부울경 광역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부산 중심의 국가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오랜 수건 사업으로 되풀이해온 지역 균형 발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일정에 맞춰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공단법이 아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만큼 아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또 보상과 실시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당에서도 챙겨 나갈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동남권의 메가시티의 꿈은 조금씩이나마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인구 감소 등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화물터미널은 복수건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 기술 협의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신공항 건설의 날개짓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과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싱크넷 출범 등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화물터미널 건설은 군위와 의성에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세기 취항 업무 협약도 일찌감치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협약을 맺고 우선 과제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오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물류 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그 각종 기술적인 업무들이라는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항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UAM 도입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청사진도 지속해서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서울 서북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인 통일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죠. 서울시는 이 통일로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은평구 불광동부터 종로구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제2 통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를 비롯한 서북부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딜라이브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악산과 북한산, 인왕산에 둘러싸인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세검정 일대입니다. 고급 주택이 많아 이른바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통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지하철도 없습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광화문에서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노선이 바뀌거나 운행이 중단됩니다. 버스와 자차, 택시조차도 저희 동네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너무 막히고. 그러면 이동권이 자유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 추진하다 엎어진 세검정 구파발 터널을 서울시가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검정 구파발 터널. 예전에는 은평세길로 불렸던 이 사업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자 은평구 불광동부터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5.8km 정도의 터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세검정에서부터 성북구까지 이어지는 평창터널도 함께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고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랑 이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실시 협약 체결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종로구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심한 상황이라 교통이 분산되기보단 엎친 데 덮치는 격이란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분지 안에다가 그 교통이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나갈 데가 터널밖에 더 있겠어요. 터널은 한정돼 있고 터널 또 만듭니까? 오래전부터 지하철역을 바라온 주민들은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GTX-A 환기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역을 약속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죠. 첫 번째 신문당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 주민들 이제 더 이상 관망하면 안 됩니다. 세검정 주민들은 지난달 세검정 구파발 터널 반대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시에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출구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십만 대 은평구 차량들 매연을 365일 24시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지하를 내어주는 세검정에게 하사하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고마운 선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두 터널의 차로를 기존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소형차 전용 도로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 자칫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진 않는지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주상복합 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 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무산된 이후 달성구는 여러 가지 SOC 사업과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편입에 찬성했던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단기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가창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낄 만한 움직임은 없다며 불신이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무산되자 달성구는 SOC 사업과 복지 사업을 앞세워 면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부결시킨 직후 최재훈 달성 군수는 재정력이 담보되는 달성군에 있는 것이 가창면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문화 거점 공간,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저희가 선정된 만큼 가창면, 가창곤역 법정 문화도시 플랫폼을 그 지역에 만들어서 저희가 용계동 도시재생도 병행해서 해나갈 생각이고. 당시 달성군이 가창면을 위해 준비한 사업은 크게 4가지. 가창면과 옥포읍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과 가창면 우회도로 개설,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가창-옥포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만 빼면 대부분 특히 단기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회의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저희가 발전 계획을 분류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단기, 중기, 특히 단기 사업은 차질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창 면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요청해온 사업들이 수성구 편입 무산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이야 해주겠다 하지요. 해주겠다 하는 그거 자체가 새롭게 뭐 해는 새롭게 가창을 위해서 뭘 한 가지 하겠다 하는 안은 전혀 없고 그 이전부터 이야기해갖고 나오던 거를 새롭게 그렇게 간추려갖고 발표를 했는 건데 그 발표하고도 한 게도 지금 이제 되는 게 없잖아요. 달성구는 가창면이 달성군에 남아있을 때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중구 동성로 일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가운데 대구에선 동성로 일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로에는 중앙로역과 반월당역을 연계한 총 4.55km 길이의 시범운행지구가 조성돼 시내버스와 연계한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25% 늘어난 총 3만 7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과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과 취업 알선형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다음 달 4일까지 각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개별 통보됩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8년 수성 알파시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5년 만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식을 통해 제2수성 알파시티를 추가 조성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제2수성 알파시티는 대구미술관 남쪽 수성구 삼덕동 대흥원 일원 약 58만 4천 제곱미터 규모며 이 가운데 지식기반 산업 시설 용지는 약 16만 6천 제곱미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수성 알파시티 총 면적은 현재 97만 6천 제곱미터에서 156만 제곱미터로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는 현 17만 8천 제곱미터에서 약 34만 3천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사업 구간은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군이 분기점까지 4차로 연장 25km 구간이며 나들목 2개소와 분기점 2개소, 터널 4개소로 총 사업비 1조 8,500억 원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편익비 1.29로 나타났고 연간 1,81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달성군이 읍면 2장으로 편성된 지역 민방위 대장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민방위 대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코로나19 발생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달서구가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 23팀을 대상으로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모들끼리 만나 직접 사위 또는 며느리를 찾는 프로그램에 7커플이 연결돼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20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2.18 안전문화재단이 추모 공연과 2.18 합창단의 창단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 일자는 오는 8일로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리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교통사고가 잦은 봉산 6거리와 교동 4거리에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교차로에는 횡단보도와 방호 울타리를 추가 확장했고 차량 속도도 30km 이하로 저감하는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아쉽게 다음을 기약하게 됐지만 이번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부산의 여러 교통 인프라가 그 성과 중 하나인데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가 우리나라 전체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